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지난해 말 사상 최대치를 새로 쏟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경신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건데요. 미 달러화 약세가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기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요 상장사 10곳 중 9곳의 올해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울 학원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학기 중 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전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등 대외 악재로 우리 증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스와 기업 4분기 실적 공개가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지난해 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환 보유액은 4,08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13억 6천만 달러가 증가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미 달러화 약세가 꼽힙니다. 유로화, 엔화 등 기타 통화 표시 외환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화 지수는 96.74포인트로 전달보다 1.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지난해 101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약 1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인 2016년 96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2018년 90억 달러보다는 11억 달러, 12%가 늘어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전년보다 276% 급증한 2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서비스업은 81억 달러로 3% 줄었지만 여전히 서울 전체 외국인 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230억 달러로 서울시가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은 어둡지만 기업들의 실적은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피와 코스닥 주요 상장사 289곳 중 91.4%인 264곳의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스닥협회가 최근 코스닥 상장사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올해 실적에 대해 작년보다는 개선될 것이라 답했습니다. 지난해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수출 기업을 어렵게 하는 대외 리스크가 많았는데 최근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와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서울 학원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새 학기 시작 전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은 거의 다 나갔고 학기 중 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12.16 대책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전세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최근 2단지 전용 76제곱미터 전세가 5억 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최고 5억 1,500만 원에 전세 거래됐고 12월엔 최고 6억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아직 6억 원대 매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5억 원대 매물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3월 새학기 시작 이후 입주 가능한 매물 중심으로 전세값이 내리는 모습입니다. 5억에 가능하고요. 날짜는 3월달 중순 정도 됩니다. 10일에서 한 15일 사이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아마 작년 말인데 거의 다 대부분 소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다른 학원가 밀집 지역인 목동 일대도 전세값 안정세가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목동 3단지 전용 64제곱미터 전세는 5억짜리 매물이 대부분입니다.
연말 연초 5억 3천만 원에 나왔던 매물이 3천만 원가량 낮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학군 수요가 몰렸던 지역의 전세 시장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이사철 수요가 사실 지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주 물량이라든가 어떤 12, 16 대책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올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아파트 7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집계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최대 16억 원가량 저렴한 슈퍼로또 단지도 나올 것이란 관측인데요. 김성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올해 민간특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7만 2,502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로또를 증가하는 슈퍼로또라며 앞으로 불확실한 시장에서 기존 집값이 많이 내려도 괜찮은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업계에선 상한제 가격을 주변 새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40%에서 7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으로 14억 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아크로 리버파크는 현재 30억 원에 거래되는 만큼 최대 16억의 시세 차이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흑석동에서도 시세와 상한제 분양가 간 9억 원가량 벌어지고 강북 지역도 3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직방조사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4월까지 분양되는 단지는 11개 단지 26,048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분양 예정 가구의 64%가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될 예정이라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 우려는 적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한제 단지의 경우 허그 규제 단지보다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고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 때 시세가 15억 원을 넘으면 잔금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단지의 경우 상당한 자금을 보유해야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자, 한 주간의 증시 관련 이벤트 짚어드리고요. 증시 전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2020년 경자년 첫 번째 증시 전망은 증권부의 이소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400선 기대한다라는 증권사 레포트들 연초에 많았는데 미국과 이란의 지금 지정 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2,200선도 지금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는 오늘도 불안정한 정세 속에 0.99% 하락한 2,154.97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이란이 핵 합의를 탈퇴한다고 선언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은 모양새인데요. 오후 들어서도 약세가 계속되면서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98% 하락한 2,155.0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전 거래일 대비 1.47% 하락한 660.08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오후 들어서도 약세장은 여전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하락폭이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을 오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전 거래일 대비 2.18% 하락한 655.3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코스피도 많이 내렸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내렸고 연초 지금 증시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반등할 만한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내일부터 시작되는 CES 2020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CES에서는 스마트홈이나 QLED 8K TV, 마이크로 LED 등 이런 기술들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기술이 공개되면 자연스럽게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는 8일을 전후로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나정환 DS투자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CES 2020의 영향을 받아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사안들 삼성전자의 실적과 세스 2020 들어봤는데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전제가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이벤트도 있다면서요. 네, 오는 9일로 예정된 1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1월 옵션 만기가 증시 반등을 좀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체적으로 1월 옵션 만기일은 연말에 배당 투자를 노리고 유입됐던 차익 거래의 잔고가 1차로 청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올 1월에 옵션 만기일이 포함된 이번 주 시장은 매도 우위 수급 동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번 주 증시 흐름은 시장의 장기 중심 추세선인 코스피 60을 이동평균선 하방 지지를 시험하는 중립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자면 긍정적인 이슈도 있지만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데 증권사들의 증시 흐름 전망은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네, 증권사들은 대체적으로 2150에서 2210선 사이에서 주가가 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증권사별로는 하나금융투자가 2150에서 2200, NH투자증권이 2150에서 2230, KF투자증권이 2140에서 2200, DS투자증권이 2150에서 2210을 각각 제시하며 최저 2140에서 최고 2230선에서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움직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실적 발표도 있고요, 불확실성도 있고, 세스에 대한 호재도 있고, 삼성전자도 봐야 되고, 투자자들이 참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게 좋을까요? 네, 큰 틀에서는 현재 시장이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면서 매수의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세스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IT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추천이 많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윤영교 KF투자증권연구원은 작년 4분기 중에 주가가 소외됐던 경기 민감 업종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 법하다라고 추천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의 전략들까지 증권부의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미국 애플 주가가 연간 80% 이상 급등하며 미국 주식시장을 이끈 가운데 지난 4분기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 종목도 역시나 애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투자자의 애플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약 6천만 달러로 집계돼 해외 주식 종목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해외 주식 순매수 결제액 기준 상위 50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애플이 4분기 들어 단숨에 1위에 오른 겁니다. 애플이 돌풍을 이어가자 주식시장에서는 핵심 부품 공급사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LG노텍과 ITM 반도체 등 관련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국제 가전 박람회 세스 2020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AKTV 화질을 놓고 상대방을 겨냥한 비방전도 불사하며 치열한 화질 논쟁을 벌여온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나란히 고화질 AKTV 신제품을 선보이는데요. AKTV 시장의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과 LG가 8K TV 왕자를 놓고 CES에서 재격돌합니다. 각각 신제품을 공개하고 8K TV 시장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부입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화면 테두리를 없애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TV의 99%가 화면으로 뛰어난 몰입감을 강점으로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LG전자는 화면을 돌돌 말아 내리는 롤 다운 방식을 내세웠습니다. 또 LG전자는 화면 크기를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보완입니다. LG 시그니처 OLED 8K는 기존 88형에서 77형을 추가하고 나노셀 8K TV는 기존 75형에서 65형까지 라인업을 늘렸습니다. 삼성과 LG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화질과 음향의 최적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삼성은 진화된 인공지능을 통해 원본 영상의 화질과 관계없이 8K 수준의 고화질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선보입니다. LG는 TV가 주위 환경을 인식해 자동으로 화면 밝기를 조정해주고 각 화면에 맞게 음향을 자동적으로 최적화해주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가 국내 판매 5만 대 클럽에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출시된 팰리세이드는 작년 국내 시장에서 총 5만 2,300여 대가 팔렸습니다. 월 평균 4,300대 이상 팔린 것으로 이는 역대 대형 SUV 차종 중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연 5만 대 이상 판매되는 모델은 매년 10종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그랜저보다 비싼 팰리세이드가 많이 팔리며 현대차의 실적에도 보탬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민구단 대전 시티즌이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시민구단이 기업구단으로 바뀐 건 K리그 최초라고 하는데요. 한국 축구를 꾸준히 후원했던 하나금융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 명문구단으로 키우겠다는 포부입니다. 창단식 현장에 유민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0년 대전 하나시티즌의 창단을 선포합니다. 시민구단 대전시티즌이 기업구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프로축구단 대전 하나시티즌 창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민구단이 기업구단으로 전환된 건 K리그 최초입니다. 구단주가 된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은 시민과 함께 명문구단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대전시가 축구 특별시의 명성을 되찾고 국내 무대를 넘어 세계적인 강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민, 선수, 구단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금융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4강 신화주역인 황선홍 감독이 초대 사령탑에 올랐고 허정무 전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이날 창단식에선 새로운 구단 엠블럼과 유니폼도 공개됐습니다. 새 출발을 지켜본 2천여 명의 팬들도 아낌없는 응원을 약속했습니다. 일부 승격해서 세계적인 명문구단으로 도약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화이팅! 화이팅! 30년 넘게 한국 축구를 뒷받침한 하나금융. 이번 창단이 K리그의 새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 많이들 찾는 스포츠, 많이 하는 스포츠가 스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올겨울에는 스키장이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눈이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에 스키장에서는 인공 눈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긴 한데 인공 눈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빙질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스키장에서는 굉장히 또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예전처럼 춥고 눈 내리는 날씨가 이어져야 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따뜻하고 눈 내리지 않는 겨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마케팅, 기후 변화와 관련된 마케팅에 대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키장에서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스키 마케팅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기후 변화로 눈이 사라지는 현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눈 사라지는 알프스 금세기 말까지 70% 감소 전망. 이게 이제 한 언론의 기사 제목입니다. 스위스 알프스에 있는 유명 스키장인 샤르메르 스키 리조트는 몇 년 전 크리스마스 휴가철인 12월 26일에 스키장을 폐쇄해버렸어요. 일주일째 눈이 한 번도 내리지 않으면서 슬로프의 맨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기온은 평균보다 10도나 높아서 그나마 있던 눈도 다 녹아버렸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눈 및 눈사태 연구소는 금세기 말까지 알프스산에 눈이 얼마나 쌓일지 연구를 해봤더니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정도는 달라지겠지만 금세기 말까지 70%의 적설량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눈 내리는 기간이 줄어들면서 적설량이 줄어들고 있죠. 해발 3,000m 이상인 곳에서도 적설량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곳은 스키장이 밀집된 해발 1,200m 이하의 스키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큰일인 것이 스위스는 이제 이 관광 산업으로 관광 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알프스 산맥의 스키장이거든요. 예.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알프스를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8천만 명에 이르는데 엄청난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죠.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관광객이 지금 줄어들고 수익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이러한 기후 변화를 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 상승으로 북극 빙하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녹고 그렇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북극곰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이제 북극곰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현실에서 한 과학자가 북극곰 관광을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기후변화 북극곰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이언 스터링 캐나다 엘버타 대학 교수가 주인공인데요. 그는 북극곰의 어려움과 빙하에 녹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제 그는 캐나다 처칠에서 북극곰 관광을 할 때 적절하게 잘 통제만 이루어진다면 북극곰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의 동선과 차량을 지정된 루트 안에서만 주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북극곰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면 가이드는 빨리 그 장소에서 떠나고요. 예. 실제 관광객이 직접 본 북극곰의 이미지는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무언가 다르게 행동할 만한 동기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줄어들고 있는 바다 얼음과 기후변화의 위험을 사람들에게 환기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살아있는 환경, 기후교육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구에서 가장 추운 육지가 그린란드죠. 그 면적은 한반도의 10배이지만 섬의 85% 이상이 1년 내내 만년설로 덮여 있어서 사람이 거의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거주 인구가 5만 6천 명에 불과하면서 지구상에서는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기후변화를 가장 반기는 사람들이 그린란드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제 그린란드는 기후변화의 성감대이다 라는 이제 기후학자들의 말처럼 기후변화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린란드인들이 기후변화를 관광산업으로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2014년에는 그린란드를 방문한 여행객 수가 거주하는 주민 수를 넘어섰고요. 그 이후 관광객 수는 엄청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린란드 관광업체는 수십 내지 수백 미터 높이의 거대한 빙하가 녹으면서 부서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여주는데요. 북극곰뿐만 아니라 그린란드 연안에 자주 출몰하고 있는 흰고래라든가 일각고래라든가 북극고래 등도 보여줍니다. 개썰매를 타고 에스키모 문화를 체험하게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광까지 곁들이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도 관광객들의 신청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와 기후변화를요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돈은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린란드의 사례들까지 들어봤는데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마케팅 사례들 오늘도 잘 들어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아침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시작된 비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상태인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 지역에는 비가 얼어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 비나 눈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강원 영동과 전라도, 충청 내륙에 최고 100mm가 되겠고요.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제주도에 최고 60mm, 그 밖에 전국에는 최고 8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에는 최고 30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폭설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도 꽤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면서 비닐하우스나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관리에 미리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큰 추위 없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7도, 대전 10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4에서 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6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부산의 낮 기온은 15도, 제주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추워지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제주도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유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어 한글을 표기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 이젠 제법 익숙하실 겁니다. 연 500만 원씩 3년간의 지원을 통해 이들을 위한 언어사전이 처음으로 편찬된다고 하는데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면서도 이들을 위한 지원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없었나라는 아쉬움도 함께 남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